이 차가운 돌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23. 앨리스의 손에 들린 낡은 필름 카메라가 서울의 늦가을 햇살 아래 반짝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육중한 광화문은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낸 거인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스로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떠나온 첫 해외 배낭여행. 목적지는 망설임 없이 서울이었다. 화려한 케이크팝과 눈부신 야경 너머 진짜 한국의 속살을 그녀만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틀에 박힌 관광 코스나 유명 맛집 탐방보다는 골목길의 빛바랜 담벼락, 시장 상인의 주름진 미소, 오래된 궁궐의 고즈넉한 풍경 같은 것들. 앨리스는 파인더 속 세상에 집중할 때 가장 자유로움을 느꼈다. 가방 속에는 흑백 필름 몇 통과 서툰 한국어 회화책이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부풀어 있었다. 국회의사당의 웅장한 도움 지붕과 여의도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첫 롤을 시작하며 앨리스는 다짐했다. 이번 여행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리라. 단순히 예쁜 사진이 아닌 이야기가 담긴 그녀의 영혼이 찍힌 그런 사진을. 며칠 뒤 앨리스의 발걸음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고궁의 가을은 깊고 아름다웠다. 색색의 단풍잎이 푸른 하늘과 붉은 단청 아래 술을 놓고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풍경 속을 거닐었다. 앨리스는 연신 셔터를 눌렀다. 근정전의 위험 있는 용마루, 경회루 연못에 비친 가을 하늘, 향원정의 아늑한 정취까지. 그녀의 카메라는 시간의 흔적을 부지런히 담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다가왔다. 수문장 교대의식. 화려한 구군복을 차려입은 수문군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광화문 앞을 행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앨리스는 인파 속에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단순히 의식 전체를 스케치하는 사진이 아니라 수문장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 땀방울, 굳게 담은 입술 같은 디테일을 포착하고 싶었다. 그들의 엄격한 규율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순간을 발견하고 싶다는 예술가적 욕심이 피어올랐다. 와, 진짜 멋있다. 옆에선 젊은 커플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뷰파인더에 눈을 바짝 붙였다. 행렬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붉고 푸른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웅장한 북소리와 태평소 가락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앨리스는 숨을 죽인 채 셔터를 눌렀다. 착! 찰칵. 필름 감는 소리가 경쾌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극적인 구도를 잡고 싶다는 욕망이 앨리스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통제선으로 표시된 금줄을 살짝 넘어서 카메라 렌즈를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물러서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깃전을 때렸다. 앨리스는 화들짝 놀라 카메라를 내렸다. 바로 눈앞에 투구 아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젊은 수문장이 서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앨리스가 아닌 그녀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했다. 앨리스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 아, 죄송합니다. 앨리스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치밀었다. 조금 가까이 찍으려던 것뿐인데 너무 딱딱하게 구네. 그녀는 그의 태도가 지나치게 위압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는 한국이고 저 사람들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 이해해야지. 교대의식은 계속되었다. 앨리스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지만 좀 전에 흥분은 가라앉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아까 그 수문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조금 전과 똑같은 자세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느껴졌다. 저 투구 아래, 저 붉은 군복 아래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숨겨져 있을까? 앨리스는 문득 그 속이 궁금해졌다. 의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숨은 군들이 퇴장하기 위해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앨리스는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의 뒷모습이라도 제대로 담고 싶었다. 행렬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인파에 밀려 다시 통제선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세를 취하며 카메라 앵글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행진하던 수문장의 창이 그녀의 카메라 렌즈를 스칠 뻔했다. 부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더 크고 엄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까 그 수문장이었다.
그는 행진을 멈추고 앨리스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앨리스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왕의 근위병을 방해하지 마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위협감은 앨리스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앨리스에게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눈빛들도 느껴졌다. 왜 이렇게 난폭해요? 난 그냥 사진을 찍으려던 것뿐이라고요. 앨리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수문장은 앨리스의 팔을 뿌리치듯 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행진 대열에 합류했다. 그의 뒷모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앨리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팔목에는 그의 거친 손길 담긴 불쾌한 감촉과 함께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수치심, 분노, 억울함, 당혹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 그래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외국인인데.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 규칙은 지켜야지.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냉정한 지적. 앨리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인파를 헤치고 도망치듯 경복궁을 빠져나왔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남산 공원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귓가에는 수문장의 차가운 목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맴도는 듯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벤치에 홀로 앉아 앨리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액정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아까 그 수문장의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이 당황하던 순간의 흔들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앨리스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물론 통제선을 넘고 행진을 방해할 뻔한 것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찍으려던 순수한 열정이 그렇게 큰 비난과 모욕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 그 수문장의 대응은 너무 과하고 비인간적이지 않았나? 그는 왜 조금의 융통성도 보여주지 못했을까? 혹시 내가 외국인이라서 더 엄격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앨리스는 한국에 오기 전 읽었던 여행책자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한국은 예의와 규율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선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타인의 영역과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문장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선 어떤 냉담함, 심지어는 경멸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앨리스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긴 듯했다. 아가씨, 혼자 왔나 봐? 따뜻한 목소리에 앨리스는 고개를 들었다. 인자한 표정의 노부부가 옆 벤치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노부부는 앨리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앨리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전 경복궁에서 겪었던 일을 서툰 한국어로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허허, 속상했겠구먼. 하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 수문장 친구들도 오죽 힘들겠어. 그 무거운 옷 입고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서 있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지. 박 할머니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일이고 책임이니까 조금은 이해해줘야지. 그래도 아가씨 팔을 그렇게 세게 잡은 건 좀 심했네. 노부부의 말은 앨리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해를 말했지만 앨리스는 여전히 그 이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알고 싶었다. 며칠 후 앨리스는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녹차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앨리스의 카메라를 보고 말을 걸어왔다. 자신을 역사학도 민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사진에 관심이 많다며 앨리스의 사진들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다. 앨리스는 흔쾌히 카메라를 건넸다.
민주는 앨리스가 찍은 경복궁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다. 특히 수문장 교대의식 사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앨리스는 자연스럽게 며칠 전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흥미롭다는 듯 이야기를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조선시대 수문장들은 단순히 궁궐문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와 국가의 위엄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장, 행동 하나하나에 엄격한 규율과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날의 수문장 교대 의식도 그런 역사적 전통을 재현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행동하는 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민주는 덧붙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할 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면서 온갖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앨리스 씨가 겪었던 일도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오해나 충돌일 수 있어요. 민준의 설명은 앨리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수문장이라는 역할, 뒤에 있는 그들의 고충과 역사적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생각해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아있었다. 규율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감정과 인간적인 소통은 완전히 배제되어도 괜찮은 걸까? 런던 아니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앨리스는 마지막으로 야경을 보기 위해 다시 남산을 찾았다. 낮에 왔을 때와는 또 다른 화려하고 고독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멀리 보이는 경복궁의 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경복궁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광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광화문 앞 어김없이 수문장들이 굳건히 서 있었다. 앨리스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앨리스는 며칠 전 자신을 제지했던 바로 그 수문장 김하사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투구 아래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던 중 아주 짧은 순간 김하사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날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짜증이었을까? 혹은 그저 앨리스의 착각이었을까?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무슨 말이든 건네보고 싶었다. 저기요! 하고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야! 비켜! 사진 찍는데 안 보여? 한 무리의 시끄러운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앨리스를 밀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수문장 바로 앞에서 V자를 그리며 요란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문장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는 시늉까지 했다. 다른 수문장이 즉시 달려와 그들을 엄격하게 제지했다. 고성과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하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조금 전 앨리스가 느꼈던 미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규율의 화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앨리스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에게 다가가려던 용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다. 자신이 하려던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어쩌면 그 벽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그저 시스템의 일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앨리스는 숙소에서 짐을 싸며 여행 중 찍었던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 속에는 김하사의 무표정한 얼굴, 자신이 제지당하며 울먹이던 순간의 흔들림,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마주쳤던 그의 알 수 없는 눈빛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접속했다. 경계 위에 군인들 on the line이라는 제목을 치고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였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요한 고궁이 공존하는 곳. 나는 이곳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았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다. 엄격한 규율과 차가운 원칙으로 둘러싸인 그들. 나는 그 경계선 너머의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결국 다가가지 못했다. 어쩌면 그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넘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을지도. 세상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서와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사진들은 그 경계선 앞에서 서성이었던 나의 기록이다. 글은 길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고 이번 경험의 마침표를 찍는 의식과 같았다. 그녀는 발행 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창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여행은 그녀에게 인생 사진을 남겨주었을까? 아마도 그녀가 처음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사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카메라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아 돌아가고 있었다.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그녀는 렌즈 너머의 피사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와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규칙과 자유, 개인과